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 씨는 실적 효과의 낙관론, 관세 낙관론이 일게 되면서 나스닥이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간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매수를 했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업종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1기 주도주들이 올라갔다면 이제 제대로 된 2기 주도주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네, 거래소 부분은 전일 삼성전자, 두에빌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외국인 매수 강도가 상당히 세게 나타났죠. 기관 같은 경우는 두에빌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엔솔 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 정책 쪽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어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관 쪽은 지금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AI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에너지 산업, 특히 전일 오늘 새벽이죠. 뉴스케일 파워의 급락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에너지 쇼티지,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리백 플러스 원전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여기에 상승에 대한 강도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아시아, 중동 할 것 없이 이 원전 시장, 대형 원전과 SMR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와 그 정책적인 드라이브에 대한 정책적인 그 보조적인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한 발 물러서 있던 일본 정부까지도 원전에 대한 재가동 이슈,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이번 에너지 쇼티지, 이게 AI 발로 나타난 이 에너지 쇼티지적인 측면은 저의 판단으로는 원전 하나로만은 커버가 되지 않는 그 정도에 대한 수준? 한마디로 이전에 있었던 화력 발전이 LNG 그 화력 발전으로 전환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고요. 원전, 그리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에너지까지 전방위적인 성장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한번 장착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날 안내를 드리면서 24,000원대부터 지금 이게 74,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중간중간 5월 말과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다시 한번 추천에 대한 포지션, 한마디로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던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린 종목이죠. 지금 67,000원, 전일자보다는 한 2% 정도 눌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그 전체 자금에 대한 흐름이 이전 4월, 5월, 6월과는 좀 많이 바뀐 그런 흐름, 한번 전체적인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에 대한 유입이 세게 들어오다 보니 그동안 2차 전지를 외면하고 매수를 하지 않았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테마주 이런 쪽으로 자금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상승 시장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조금 엉덩이가 무겁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우리가 매매적인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저는 조금 엉덩이가 무겁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2025년 이 AI의 심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원전, 신재생, 수소의 전방위적인 확대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해 주신 바 있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열어놓고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에서 에너지 산업을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인트들 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점검으로 넘어가 본다면 첫 번째로는 대덕전자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에 고점 터치가 나왔고요. 2만 원대 지지 라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상승률은 19%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6월 말에 안내를 드리면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게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실망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드린 종목이죠. 대덕전자가 이제는 완전한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하는 그런 타이밍.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선과 60선이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에 대한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MLB 시장, 이수페타시스가 시장에서 대장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톡톡하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대덕전자는 후발주자로서 이수페타시스의 점유율을 지금 뺏어갈 수 있는 이제 점유율에 대한 싸움을 놓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그렇게 본다면 AI 산업에 방금 말씀드렸던 심장의 에너지다라고 한다면 두뇌는 반도체 부분이 되겠죠. 그를 통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특히 차트적으로 이전 고점이 21,600원 정도, 지금 현재 26,700원 정도 수준인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매력도를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24,000원으로 상향하면서 홀딩 유지, 그리고 신규 및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대응 가능한 종목으로 대덕전자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파이엠텍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7월 10일에 언급해 주셨던 폴더블 폰 관련한 종목으로 벌써 상승률이 85%입니다. 단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승률은 85%. 그리고 내년부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애플 그리고 구글을 중심으로 한 폴더블 폰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이엠텍뿐만이 아니라 관련한 폴더블 폰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애플 관련주를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은 삼성의 폴더블 폰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는지 그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폴더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최강자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7 시리즈들, 폴드 7, 플립 7, 이 Z7 시리즈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약간 아제폰에서 이제는 조금 더 니즈를 확대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아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이제 국내의 물량만으로 지금 현재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애플에 대한 폴더블 진출에 대한 니즈는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7월 10일입니다. 이때 가격이 6,400원에서 6,300원 정도 수준. 이 구간에서부터 정말 쉬지 않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 가격 자체가 12,000원 돌파가 나타났기 때문에 14,000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파인엠텍은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 90%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이제 이 다음 경쟁사에 대한 것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으니 잠시 후 추천 종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관련한 추천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점검으로는 산일전기를 봐야겠죠. 5월 16일, 5월 20일, 6월 12일 그리고 그 뒤에도 공략주뿐만이 아니라 점검을 도와드릴 때마다 지금도 안 사시나요? 지금도 사셔야 돼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지난주에 신고가에 이제는 10만 원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10만 원 목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안 사셨나요? 라고 하실 건가요? 이제는 가진 자들의 여유를 부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산일전기를 안내드리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6만 원대 극 초반에서부터 7만 원 그리고 8만 원 초반까지 아직도 안 사셨나요? 라는 거죠. 여러 번은 안내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산업적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실적적 여유가 좀 넘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돌파 이후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습, 어떻게 보면 10만 원에서 제가 목표 가격을 12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현재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대 수익률이 한 25%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지만 지금 이런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이 또 한 번 저점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에너지 산업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그리고 변압기, 전력, 그리고 전선, 이쪽 시장에 대한 순환매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 산일전기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제2의 산일전기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하반기 중요한 수익률로 전환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산일전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 대한 전략까지 잘 짜드릴 테니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못해도 이 시간에 정말 대여섯 번, 17번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으로 산일전기, 이제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12만 원으로 유지를 해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이오테크닉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4월 달부터 꾸준히 차트가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신고가 경신 나왔는데 그 차트가 어디까지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오테크닉스가 반도체 장비에서 판토초 그리고 이제 레이저 어닐링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장에 대한 니즈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과 SK 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의 가동이 이제 조만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잘 나타날 것이다. 목표 가격은 충분히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수익률도 6월 25일 대비해서는 30%가 넘는 한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익인데, 목표 가격 25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 구간까지 홀딩적인 측면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25만 원 목표가 유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시간 함께 썼던 종목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두빌이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4월 15일, 7월 8일에 언급해 주셔서 상승률은 200% 넘어서고 있고요. TLB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승률은 각각 21%, 12%,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점검까지 도와드렸었던 파이뎀텍, D&D 파마텍과 산일전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략주 두 종목 안내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는 덕산 네오룩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4만 원 초반에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의 Z 시리즈들 그리고 추가로 애플 관련된 니즈를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번에는 폴드폰이 반으로 접힌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제품은 2번 접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3개가 나타나는 그런 제품에 대한 니즈, 그 안에 덕산 네오룩스의 기술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파인엠텍이라든지 KH바텍 경쟁사죠. 그리고 UTI라든지 도우니식스 경쟁사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지금 현재 국내 경쟁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가장 강력한 매력도, 여기에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라고 하는 그 자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원전 및 전력기기 관련된 이슈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금 현재 구간은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7월 달 많이 올랐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덕산 네오룩스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월봉상으로 지금 주 이평선 돌파 이후 전 고점인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안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원까지 열어놓고 보자. 첫 번째 공략주 덕산 네오룩스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폴더폰 관련인데요. 요즘 폰은 제 폰도 약간 좀 두꺼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차세대 폰들은 극슬림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극슬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PI 첨단 소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전일 급등 이후에 전일은 물량 소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PI
초극박 PI 필름으로 인해서 2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이제 향후는 초슬림 그리고 초슬림 폴더블 폰이 하드웨어에 대한 변화 포인트를 보여준다라고 본다면 동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전일에 대한 상승 그리고 전일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이 2월 달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자리 그리고 특히 실적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PI 필름 시장에 대한 최강자임을 감안한다면 22,000원대 초반 가격에서부터 1차 목표 가격은 27,000원을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9,500원, 20선, 60선 보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슬림 폴더블 폰 관련해서 두 번째 공략주로는 PI 첨단 소재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 라인은 19,5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련해서 두 종목이나 공략주를 안내해 주셨는데 이 공략주에 대한 전략들까지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잠시 후 8시 4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고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나 산일전기 이제는 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저는 제2의 산일전기 같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을 이제는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2의 산일전기에 대한 공략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된 매매적인 전략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비만 치료 관련한 D&D 파마텍 4월 15일, 7월 8일에 안내해 주셨었거든요. 목표 주가가 지금 9만 원 상향이라고 조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주가 14만 원인데 목표 주가 어디까지 열어놓고 보면 될까요? D&D 파마텍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차트를 딱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4월 달 그리고 6월 달과 7월 달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 번 잡아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20선과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받는 구간 이 비만 치료제와 메시에 대한 국내 최강자임을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사의 흐름까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코멘트 좀 드리면서 조금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오늘의 공략주 덕산 네오록스, PI 첨단 소재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